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조 바이든 밑에서 지금 불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뭐, 810만 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략 잡아. 그 인구가 지금 미 전역 50개 주 중에 36개 주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게이트웨이 펀드에서는 730만으로 대략 잡고 있어요. 지금 불체자가 바이든 정부 동안 들어온 난민이, 불법 난민이.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허락받고 들어온 난민이 아니라는 거죠. CBP에 따르면 현 회계 연도에만 96만 1537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딥스테이트 진영이 뭘 원하는지, 뭐 바이든도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라고 봐야죠. 결국 미국에 이렇게 불체자가 많이 들어오고 자식을 낳으면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18살이 되면 투표권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을 거의 다 찍겠죠. 그리고 부모들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그래서 이렇게 810만, 730만에서 810만 명 데리고 온 이유가 올해 대선을 놓고 불체자들을 찍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체자들이 대거 투표를 할까요? 경합주에서,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선거 투명성이 지켜질까요? 자, 그리고 퀴니피악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너무 늙었다. 유권자 70% 가까이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제 LA에 왔는데, LA에서도 이렇게 연설하면서 텔레프롬터를 읽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포월드에서 여론조사 실시했는데, 누가 미국을 가장 망치는 것 같냐? 불법 체류자냐? illegal immigrants, black thugs, 아니면은 흑인 폭도들이냐? 백인 리버럴들이냐? 아니면은 백인 우월자들이냐? 백인 리버럴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 찍었거든요. 62%.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인정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지쳤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모멘텀이 있다. 바이든한테는 계속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한테 유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각종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꾸준히 앞서고 있고요. 경합주에서도 특히.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애리조나, 이 세 개 주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빼고. 그리고 안티 트럼프 라이노죠. 파울 라이언 전 연방 하원의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트럼프 포퓰리즘 비판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기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틴, 소아 성애자이자 앱스틴 아일랜드에서 다른 사람들 성행위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던, 미성년자들 상대로 성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촬영해서 약점을 잡고 그걸 통해서 이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빌 게이츠, 거기 갔던 사람들, 빌 클린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약점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리포트가 제프리 앱스틴 had surveillance room in New York man sent to spy on guests. 뉴욕 자기 맨션에서도 이렇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앱스틴이 이렇게 몰카로 사람들 촬영했다고. 뭐 성행위 같은 거 촬영한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제프리 앱스틴이고, 또 그의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 길레인 맥스웰 같은 경우는 그녀의 아버지가 또 MI6 요원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메인스트림에서 별로 안 다룹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카말라 해리스를 밀고 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하는 글을 그렇게 실었는데요. 논설위원이죠. 예. 월스트리트 저널 하먼 젠킨스 주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해리스 대통령을 위한 시간이다, 이런 제목으로 게재한 칼럼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말라 해리스를 내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카말라를 자꾸 이렇게 띄우는 것 같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 카말라 활약상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최근 몇 주 동안. 자, 칼럼에서 젠킨스는 러시아에 점점 유리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표류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상황을 소개한 뒤에
이런 난관에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옆으로 비켜설 때다. 검사 출신인 카말라 해리스에게서 미국인들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믿음을 실제로 가진 민주당 출신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선구자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카말라 해리스 쓰리썸도 했고 그 전에 흑인 진행자하고 그리고 전 캘리포니아 하원의장 윌리 브라운 하고도 불륜 관계였고 윌리 브라운이 유부남이었거든요. 자기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불륜의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 네트워크를 키운 거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 두 선두주자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에게 없는 자질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이렇게 그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하라 이렇게 촉구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워싱턴 포스트, CIA 워싱턴 포스트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ignatius는 이렇게 작년 9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 실린 기명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 고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소개하면서 바이든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이번 칼럼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자료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로버트 허 특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이든의 기억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이든의 신체 그리고 인지력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다가 칼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봐요. 자, 그리고 경제 뉴스 잠깐 보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발표가 났죠. 실적이. 그래서 전년 대비 265%나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265%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적 보고 뒤에 9%까지 이렇게 뛰어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AI주 아직 계속 간다.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높은 실적을 보고. 자, 우리 엔터테인먼트 뉴스 보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새 디즈니 영화들이 줄줄이 쪽박 차고 있는 것. 뭐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개봉한 미스 마블스라는 영화도 그렇고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흥행 성공했다는 영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너무 이제 급진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그 영화 내용마다 넣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BTQ+ 넣는 게 싫은 거예요. 자녀들 교육상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버즈 라이트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크리스 에반스 같은 영화 뭐 보이콧 많이 하고 지금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크 러플로 뭐 헐크 역할 맡았던 그 사람 영화도 이렇게 보이콧하고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서 하도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요.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도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뭐 또 스타워즈 10, 11, 12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근데 이제 디즈니는 우리가 흥행 못하는 건 디즈니 이제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인종차별주의자고 그들이 그리고 성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팬을 욕합니다. 이게 참 정신 나갔어요. 이런 거 보면 디즈니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이제 늘어나고 있대요. 지금 스페인입니다. 이게 시위하는 모습이. 기후변화 엉터리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어젠다고 글로벌리스트 어젠다다. 거기서 더 나가서 인구 감축 어젠다 아니냐. 탄소 배출 탄압하면서 사람 보고 태어나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가 트럼프 스파이했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제가 특종을 터뜨렸고요. 그거는. 오바마도 알고 있었고 클린턴도 알고 있었고 바이든도 알고 있었고 제임스 코미도 알고 있었고 존 브래넌도 알고 있었고 앤디 머케이브도 알고 있었고 피터 스트록도 알고 있었고 제임스 클래퍼도 알고 있었고 애덤 시프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FBI 알고 있었고 DOJ 법무부 알고 있었고 로버트 멀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로버트 멀러도 전 특검. They all knew Trump was innocent, but they smeared and spied on him. 트럼프가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판하고 욕하고 스파이 사찰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워터게이트보다 몇 천 배 이상으로
악독하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범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따로 저만큼 이걸 특집으로 다룬 한국 한인 언론인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럼 거의 실시간으로 이걸 계속 팔로우했거든요. 트럼프 러시아 콜루전 뭐 책도 관련 책들 많이 읽고 뭐 댄 번지노 스파이게이트부터 그렉 제렛 팍스뉴스 법률 고문 법률 전문가 그렉 제렛 책도 좋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들 다 교도소 가야 돼요. 톰 피튼이 주디셜 워치 톰 피튼 회장이 정확하게 잘 짚은 겁니다. 이게 오늘 아마 CPAC 행사에서 워싱턴 DC 열린 CPAC 행사에서 이렇게 연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항상 매년 가다가 작년에 참 아쉽게 못 갔는데 그때 이제 출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놓쳤어요. 예, 정말 가고 싶은 행사였는데.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대출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벌금 받았죠. 3억 5,400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법무장관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ABC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러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예, 검찰총장 주니까 트럼프가 판결을 갚을 자금이 없다면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재판부에 자산 압류를 요청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엄청난 규모 사기를 저질렀다. 트럼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며 그 수법이 매우 과장돼 있고 사기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트럼프는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이제 트럼프가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트럼프 그룹의 소유 자산을 대출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면서 벌금 3억 5,49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뉴욕주 러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이제 작년 9월 트럼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5개월 만에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항소를 이제 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일단 10%는 이렇게 그 은행에 넣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죠. 트럼프 측근이기도 하고 스티브 배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예, 캘리포니아에서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 있었을 때 만났었는데 안티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친중국인이에요. 중국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CPAC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가가 앞으로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Movement 트럼프 이 현상이 그러니까 마가 무브먼트가 앞으로 향후 50년은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보러 오기 위해서 막 이렇게 5,000마일을 달리고 이렇게 5,000마일, 5,000 miles, fans traveling 5,000 miles to see hi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그 50년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레거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자기 지금 마지막 남은 임기만 보느냐.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듣기로도 트럼프는 지금 자기 레거시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런다. 자기 임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이번에 임기 2025년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뭐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바통을 이어서 하든 누가 이어서 하든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쓴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코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